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장 후보가 대충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죠. 다름 아닌 21대 총선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그래서 이번에 총선 참패의 결과를 낸 김종인 씨, 그가 이제 후보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무사히 통과가 되면은 확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김종인 씨가 4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갑니다. 이 뉴스쇼, 여기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제한 비대위, 그래야 간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선을 넘은 듯한 그런 제목이죠. 물론 이 매체가 저쪽 매체, 그렇고 또 이것은 단지 영업사항의 목적으로 정해놓은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이 제목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다. 사실 보수 우파 국민들, 또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은 이걸 보고 좀 발칵 뒤집혀야 할 정도, 그런 충격적인 제목이다. 이것을 김종인 씨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죠.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4월 24일에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선일보하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 수락한 김종인 본지 인터뷰. 이거 보면은 좀 이상하죠.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씨가 수락을 했다. 그런데 아직 비대위원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수락이라는 것은 여기에 후보 수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김종인 씨에게 와서 수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김종인 씨가 이런저런 조건을 달다가 수락을 했다. 이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제목이 앞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제목, 그거 보면 김종인 씨가 튕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4월 24일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수락을 해줬다, 은혜를 베풀었다, 거의 이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씨가 볼 때 미래통합당은 이제 거의 시체냐, 중환자도 이제 가망이 없는 중환자냐, 과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자료,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김종인 씨는 2022년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선 승리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해 보기로 하죠. 4월 22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 진행자와 김종인 씨가 주고받은 대화, 이것이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권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나오겠다는 것이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대권 후보 아니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 정도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치를 준비도 안 돼 있는 정당이다.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것을 정당을 운용할 그런 인물도 없고 그야말로 주인 없는 집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당의 대선 후보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발판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사실 제가 가서 지금 할 일이 이번 선거가 왜 이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왜 참패했는지 이 분석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행자의 이야기가 그렇죠.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감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앞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죠. 나가서 승리하기는커녕 선거에 참가할 그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발판을 만들어지게 하겠다. 지금 이것은 대선 후보자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이 아예 무너지고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대선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그것도 발판을 겨우 만들겠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발판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후보자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가서 이번에 총선에서 왜 참패했는지 그거 분석부터 하겠다. 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정당이 지금 그렇게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정당의 골격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또 그 정당에서 당의 주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종인 씨는 기껏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 비대위원장 다 끝내고 나올 때 대권 후보가 아니고 선거 치를 수 있는 준비, 그 발판을 마련해 주고 오겠다. 그런데 이제 뭐 한 2년 남았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선거 참패 분석부터 하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하면은 있는 사람들 쳐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번에 그 총선에서 봤듯이 그 후보자를 내도 뭐 거의 처음부터 이건 그냥 몇백 표 아니면 1000표 이렇게 받는 후보자다. 그런 정당들 많이 있었죠. 이제 그들도 선거에 나오려면은 준비는 필요합니다. 이제 그 준비를 해주겠다. 대선 승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종인 씨의 그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2년 또 그전 이 김종인 씨 하면은 항상 그 뒤에 붙는 말이 킹메이커. 어제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킹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어떻든 그쪽의 기술자다. 이제 이렇게 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진 것도 그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 킹도 내다 버렸다. 이런 것이죠. 보면은 킹은 아니고 황태자감을 좀 키워보겠다.
그래서 황태자 메이커로 이렇게 변신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가 황태자 메이커로서 제 이런 조건의 황태자, 그런 그 황태자의 조건을 본인이 정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황태자라는 사람을 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혁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황태자의 조건을 일단 나이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공한 그 학과가 어느 쪽이냐 이것을 정했고, 그리고 학벌로 정했습니다. 뭐 단지 이 세 가지로 황태자를 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 그 황태자가 될 사람은 김종인 씨가 정한 그 기준보다 경력이 많으면 안 된다. 또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김종인의 마이너스 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거하는 방식으로 이런 어떤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선 그는 황태자는 70년대 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에 나가는 사람, 또 그 다음번 대선에 나가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때 태어나야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씨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970년이니까 1969년에 태어난 사람, 1968년에 태어난 사람, 1967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60년대, 50년대, 40년대 아무튼 살아있다고만 한다면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결국은 정당 추천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더 젊은 층으로 간다면 1970년대생이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1980년에 태어난 사람, 1981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나머지 사람, 물론 이제 선거에 안 나올 연령도 있죠. 문제는 우리 5,100만 국민 중에 딱 그 1970년부터 79년까지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다 버렸다, 배제했다. 상당히 간이 크죠. 아무튼 이렇게 했다. 김종인 씨는 이 말의 의미가 헌법에 위반되고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긴 세월 쌓아온 경륜을 무색해 할 만큼 생각 없는 소리였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는 황태자는 경제를 철저히 공부했어야 한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일단 대학 이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공부했다 그러면은 경제로 학위를 받았든지
그 정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은 경제를 전공했어야 한다. 또 뭐 보통 말해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안 되겠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 졸업 학력 그 이하는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안 된다. 대학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니까 중학교까지만 졸업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다.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학 이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미래통합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나머지를 다 버린 겁니다. 김종인의 마이너스 사고, 이 사고방식 대단하죠. 그런데 대학 이상 박사학위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경제 분야여야 한다. 이게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법학 전공자, 법학 박사학위가 있으면 안 된다. 행정학을 전공해도 안 된다. 또 이과 쪽은 몽땅 안 된다. 뭐 철학을 전공했든지 혹은 다른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 가운데 박사학위 이상을 가진, 박사학위를 가진 이런 사람 중에 경제학 박사가 아닌 모든 사람 다 버린다. 아주 간단하게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그 황태자 기준을 정해놓고 황태자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실은 황태자를 강훈련을 시켜서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 메이커가 아니고 황태자의 비위를 맞추는 보모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인 씨 자신이 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가 바로 3040이다. 그러면은 70년대생 하면은 40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불안한 세대다. 불안한 자들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3040 세대가 중심이 돼서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주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장 불안한 세대인 3040 세대가 그것도 자그만치 국가의 구조적 문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미래통합당이 돼야 한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불안한 자들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조적 문제를 누가 푼다는 겁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전 국민의 의식을, 우리나라의 구조, 우리 사회의 구조를
3040이 미래통합당의 3040이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40대 이상은 전부 다 그리고 또 30 이하 10대, 20대 이들은 어떻든 미래통합당하고 관계없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연령으로 봤을 때 김병준 씨, 오세훈 씨, 나경원 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중견급 이런 인물들이 다 배제된다. 아주 대단한 소거 방식이다.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원외에서 그러니까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밖에서 3040 세대 두세 명을 영입하겠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들여올 모양인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현역 의원도 초선, 재선을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 초선은 비례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재선 정도 되면 스스로 한 번쯤 선거를 해본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러한 김종인 씨의 꿈, 구상,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참 파릇파릇한 구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 보면 여기에 꿈나무, 소위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붙이는 새내기, 그들만 가득하다. 아니, 그들만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챔피언감인 현역이 전무하다. 김종인 씨가 잘라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째서 말이 안 되는가? 지금 걸핏하면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우파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청년에게 기회를 줘라. 청년을 데려다 쓰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틀렸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우파 유튜버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한마디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년을 주장하는, 청년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성공한 그 청년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30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은 30대였다. 마크롱은 청년이었다. 자, 이것을 바꿔봅시다. 30대면 마크롱이다. 틀렸죠? 청년이면 마크롱이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씨의 말을 좀 여기에 참고해서 30대면은 마크롱은 아니다. 그러나 김종인이 영입하면 그는 마크롱이다.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게 아닌 겁니다. 마크롱은 원래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청년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영화배우면 대통령이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레이건은 영화배우이기는 하지만 원래 대단한 정치적 능력을 지닌 아주 이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청년이 있어야 한다 하면은 청년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키워놓고 여기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너희들이 가서 해봐라.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청년들, 혜택을 받은 정당 추천을 받은 청년들 하는 소리가 써먹고 험지에 보내고 나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청년이면은 국회의원 시켜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험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가. 그 생각을 한다면은 감히 그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당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건 아니죠. 원래 하고 싶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정당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정당 추천 후보자라고 하는 그 유리한 고지에서 나가서 졌으면, 패배했으면 내가 부족했다. 내가 앞으로 실력을 쌓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국민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신문 인터뷰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싹 갈아버려야 합니다. 장래성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 또 청년 등에 업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나이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당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능력이 우선인 것,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을 마치 자기의 그 실험용 개구리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정당이, 이 정치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제 정당의 당원은 다 발 아래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소리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당원들이 이 정당이 잘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임시 권력을 잡았다 하는 자들이 헌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부 좀 해볼까, 그거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은 일단은 파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파괴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말 들으면 와, 저 미래통합당 대단하다.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이 꼴 만들어 놨는데 미래통합당은 또 나를 해부하시오 하고 몸을 맡기는구나.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것이 김종인 씨가 이랬습니다. 총선 부정이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반대한다. 패배를, 그러니까 총선 참패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제 이것이 당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생사여탈권을 진, 자기 말로는 무슨 현직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또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막강한 자리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마연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황운하 후보자 같이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법을 위반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눈 감고 있는 경우, 이것을 지적을 했죠. 뭐 이런 것은 김종인 씨라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당원들이 다 보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법을 지키자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 리마연에서는 그거 이외에는 선거 부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선거 부정 의심이 있으면 이거 의심스럽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김종인 씨 아닙니까? 뭐 선거에서 실패한 사람도 하지 마라,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거 부정이 의심스러우면은 치밀하게 팩트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찾는 과정에 리마연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감시작용이고 자정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그거 하지 말라. 아니 왜 누구죠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국민의 차원이든지 혹은 정당에서 또 그 후보자 개인들, 그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게 둬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당이 조직적으로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 조직과 힘을 가지고 선거 부정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의혹을 품지 말고 선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은 밝히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김종인 씨의 이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자. 패배는 자기들 사정이고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것은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이 배출한,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까지 그 뿌리를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기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이런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리마연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대통령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도 아니다 하고 편드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김종인 씨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의 문제니까 편들기를 하면서 법을 휘어서 적용해달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법적으로 지금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뿌리 자르기를 하겠다. 이것은 꼬리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뿌리 자르기는 오히려 비겁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하겠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과를 하는 그 논리가 무엇인가? 국민을 대하는 입장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종인 씨 생각이 과연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모아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이야기도 했는데, 김종인 씨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의 개념도 시대에 맞춰 변화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가 시대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도대체 그 김종인 씨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진 것이죠. 이것만큼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인 씨는 자유,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자유, 그거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 이렇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5,100만 국민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좁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 본연의 자유를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김종인 씨 말처럼 시대에 따라 바뀌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그냥 자유인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씨 이야기를 하면서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 이제 다음 대선에.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시효는 끝났다. 김종인 씨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들 시효 끝났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경력 있는 사람들, 저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떼어내서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종인의 마이너스 사고, 이름 잘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는 경제 대통령론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생으로 경제를 철저히 공부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분야 박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제 대통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겨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말기 현상, 그거의 데자뷰냐, 겨우 그거였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인 씨 역시 특별한 안목이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황교안 씨도, 황교안 전 대표도 시효가 끝났구나. 역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기한 전권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4월 22일 CBS 라디오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얼마나 걸려요? 당 상황을 봤을 때 이 비대위원장 하는 기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이랬습니다. 다시 진행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시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는군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비대위원장 자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신문에서 무기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도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진행자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비대위원장한테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다른 소리, 딴지 걸지 않도록 전권이 주어져야 합니까? 이러니까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하면 지금 현행 당대표의 권한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하지 않고 그냥 당대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잡음 같은 것은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깟 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 순간이 되는데 진행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전권이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종인 씨,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한이나 전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러고 보면은 김종인 씨 자신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된다면 김종인 씨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미래통합당의 숨통을 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씨가 힘이 그 정도가 안 되고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미 현역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현역으로 쓰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딱한 것이죠. 어떻든 칼을 휘둘러도 팔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숨통을 끊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를 가기로 했을까? 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인 씨가 킹메이커, 황태자 메이커. 그래서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그 사람을 대선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했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은 그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런 김종인 씨를 믿고 앞의 내용을 보면 가서 애소를 한 것처럼 그리고 김종인 씨는 튕기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는 A급 인물이 없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급 인물이 한 10대 명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B1도
B2도, B3도 이렇게 다 당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될 텐데. 그래서 저 사람은 당에 오지 마라. 저 사람은 이제 그 직위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어떻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지금 능력도 부족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그러나 현실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은 절대 싫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택한 것이 김종인 씨다 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좋아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이죠. 다시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해봅시다. 여기 테이블에 아주 훌륭한 요리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먹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어쨌든 그 세력에 밀릴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저놈이 먹는 것은 싫다. 못 참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요리 접시에 재를 뿌리죠. 그것도 모두가 보는 가운데 뿌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보고 있을 때 뿌려진 재, 그것이 바로 비대위 체제고 그것이 바로 김종인 씨다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미래통합당을 가지고 실제로 너는 바보다. 너는 더 망한 거다. 너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모양인데 참패한 거다. 너는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미래통합당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환경 아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으로 도약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특별히 참패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인 씨도 그렇고 곳곳에서 서울 경기에서 완전히 참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령 서울의 A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1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미래통합당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격차가 크지 않죠. 거의 막상막하다 이런 겁니다. 그쪽에 55를 줬으면 미래통합당에 45를 줬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45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0은 아니죠. 아주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망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음해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보고 자꾸 개혁을 하자, 뜯어 고치자, 너 나가라.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자. 그런데 국회의원 103명이 있는 훌륭한 정당이다. 절대 갈아엎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노력하고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더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더욱 용기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이 헌법의 편에 서서, 이곳이 가장 셉니다. 그쪽에 서서 정당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꼼수 쓰지 마라 하는 것이고, 도덕감을 높이고, 그리고 리걸마인드는 아예 기초부터 새로 공부를 해서 탄탄하게,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승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지나간 그 무슨 몇 연패를 했다. 이 보통 몇 연패는 좋을 때도 쓰는데, 미래통합당은 그 연속해서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번 한 번, 단 한 번의 승패를 가리고 끝내는 것이죠. 몇 연패를 했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워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워 없애려고 할 것은 없다. 다만 그들을 편들고 그들이기 때문에 옳다,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겠죠.